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역사깨기 3화 동북아 역사 3편 하객진을 깨는 자 진시황의 백기 편이 되겠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8,000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1,0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소위 춘추 전국시대부터 철기가 보급되면서 정복전쟁이 시작돼서 전국시대에 이르러 1차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저는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추시대에 주왕실을 섬겨서 적당히 싸우고 전국시대에 주왕실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해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10개 정도 나라가 성장을 하다가 서로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나라들은 각각 50에서 100여 개의 나라를 점령하고 보니 자기가 점령해 나가는 반대쪽으로도 그런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커질 수 없었던 거예요. 정복을 안 한 게 아니라 자기와 비슷하거나 더 큰 상대가 나타나 버리니까 정복을 못 한 겁니다. 정복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못 해놓고 인의 같은 것을 덜먹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자랑은 해야겠고 해서 나온 게 소위 패자라는 것이고요. 춘추 5패, 제환공, 찐문공, 초장왕 등이 있죠. 이것은 지난 편에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춘추 전국시대 이 중국만 50개, 100개의 나라가 하나로 통합이 됐냐? 흉노도 비슷한 시기에 통합이 됐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사료가 있습니다. 기원전 318년 흉노는 한조, 위, 연제의 5나라와 함께 친나라를 공격했지만 결국 육국의 참패로 끝났다. 기원전 318년이면 친나라가 강해지는 그 시기인데요. 그 시기에 흉노도 주변을 어느 정도 통합한 하나의 세력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 후로 친나라는 남쪽을 통합하는데 나름 어려움도 많고 그랬지만 흉노는 좀 편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흉노가 아주 편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편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쪽 말고 북동서로 굉장히 어려웠던 나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원전 318년에 연합까지 했었는데 그 후에 전개 과정이 있어서 흉노와 이 전국칠흥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유목민족은 땅이 없었다라고 사기를 치는데 아닙니다. 땅 소유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동호가 묵돌에게 땅을 요구하자 흉노의 묵돌 선우가 동호를 쳐버렸죠. 그러면 근거지 본진 같은 게 없는 걸까요? 근거지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고정 근거지, 즉 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나라부터 전국시대까지 전차 철기, 독점, 내전 종결, 편제 개편, 전차 철검 이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거랑만 비교해 볼 때 흉노도 전차와 대등한 기마병이 있었고요. 물자는 부족했지만 접경 국가에서 약탈을 해왔습니다. 내전 종결과 비슷하게 기원전 250년경에 통합이 있었고요. 철기 기술 보유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공성 수성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수성이 없죠. 쳐들어가서 공성을 했겠지만 쳐들어오는 중국 세력에 대해서 수성은 한 적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죠. 흉노도 북방의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시절 남방을 통합한 게 바로 이 친나라인데요. 친나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효공이 상황을 등용해서 나라의 정비를 체계를 잡고 해문왕 때 왕이 돼서 사마조가 파촉을 병합을 먼저 했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양왕 때 백기를 등용해서 초나라 수도를 함락시키고 유명한 장평대전에서 제나라를 물리치고 그리고 허울뿐인 주나라를 병합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의 아버지 장양도 딸랑 3년을 그 위에 있었지만 모모라는 장군을 등용해서 한나라도 함락하고 조나라도 함락하고 위나라도 함락하고 3년 치고는 엄청난 성과를 사실 이루어 놓은 거죠. 지난 편에서 이번에는 백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다 들어보시면 이 백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백기는 장평대전의 승자로 유명한데요. 많은 사람을 생매장한 걸로 유명합니다. 이 백기의 그 생각과 진시황의 생각이 비슷한 면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백기는 대군과 대군이 싸워서 죽고 그 일부가 살아서 돌아가면 다시 보충해서 온다. 그럼 또 싸워가지고 또 수십만이 죽고 이거를 반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겼을 때 그 적국들을 섬멸시켜버리는 게 미래를 위해서 낫다. 이런 주장이고요. 진시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하려고 하냐? 통일을 하면 전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시황의 속내는 솔직히 모르죠. 백기의 업적입니다.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장평대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전투에서도 수십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기록대로라면 거의 100만 가까이 죽인 건데 중국 전국 시대의 인구가 1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30여 년의 기간이긴 하지만 거의 중국 인구의 10분의 1을 해당되는 인구를 백기가 죽인 게 되는 거예요. 백기는 백전백승이었는데요. 모든 전투에 다 이겼습니다. 백기 부대가 강한 이유를 진나라의 막강한 노부대를 이야기를 들기도 합니다. 다른 데보다 사정거리가 길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무려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3일 동안 그 도시를 포위해서 노를 소나기처럼 퍼부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시황의 군대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석궁수도를 이용해서 먼저 적진에 활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보병이 돌격해서 그 적진을 흐트려 놓고요. 양쪽으로 기병과 전차병이 가서 포위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이것을 안행진이라고 하는데 V자나 혹은 세 갈래로 공격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충분히 석궁으로 상대의 진영을 흐트려 놔야 되는 거고요. 하객진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쓰시던 바로 그 하객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하객진에는 사실상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이 한 겹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죠. 저 한 겹이 약해서 툭 뚫려버리면 옆으로 뚫려버리기 때문에 저 한 겹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붙는 겁니다. 이 하객진 자체가 무적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이 무적이었던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저 한 겹은 판옥선의 한 겹이었고 일본의 배들에 비해서 엄청 강했기 때문입니다. 판옥선의 하객진이 무적인 거지 하객진이 무적이게 아니에요. 뗏목으로 하객진 만들면 다 이깁니까? 그렇지 않죠. 진시황의 안행진도 당연히 조건이 붙습니다. 의외로 공격하는 이런 기병대들이 굉장히 빠르고 강해야 돼요. 가자마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개별적으로도 이겨야 하고 타이밍도 빨라야 됩니다. 빠르게 측면으로 붙어야지 가운데 병사들이 다 죽고 나온 다음에 붙어버리면은 각계격파를 당하는 꼴이 되죠. 안행진이 무조건 하객진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지가 않고요. 빠른 기동력과 강한 공격력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진 안행진만 하객진이든 방진이든 깰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즉 진나라의 안행진, 백기의 안행진이었기 때문에 그걸 해냈다는 거죠. 백기는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초나라 싸우면서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진 적이 없어요. 262년 지도라고 하는데 조, 위, 한, 초 다 그냥 모든 전선에서 이겨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월나라가 있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306년에 망했거든요. 262년 지도라고 하고 월나라가 있는데 뭐 제가 모르는 게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그냥 옛날 거를 붙여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백기에게는 합종과 연행이 큰 의미가 없어져 보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형태로 하든 상대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마치 월드컵에서 브라질이나 독일이 연상됩니다. 어떤 센 나라든 작은 나라든 상대가 어떻든 저떻든 무조건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흔히 늘 장평대전을 이야기할 때 조나라 장수 조괄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데 도장깨기TV는 이런 거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졌으니까 왜 질 녀석을 내세웠냐 이런 평가는 누가 못합니까? 무능이 포인트가 아니라 진 게 포인트고 그 외의 내용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45만 조나라 대군을 이끌고 총대장으로 나가는데 조괄 어머니가 왕한테 가서 내 아들은 인물이 못된다 이렇게 초를 쳤다고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정환수를 떠놓고 그래도 이기는 걸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평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질 놈은 내보내지 말고 이길 놈을 내보내자. 이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인가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도장깨기TV는 이런 걸 배제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고찰해봤자 사실상 어떤 교훈도 없어요. 장평대전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백기가 본진 앞쪽으로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드 쪽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전투에 나가서 계속 지면서 유도하는 거예요. 지는 척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신 본진 앞쪽으로 깊숙이 그리고 하객진으로 감싸는 거죠. 백기도 하객진 썼어요. 당연히 여러 진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하객진을 써도 이겼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조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겼어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러면 저거 안 쫓아갑니까? 마무리를 해야죠. 자, 이거를 들으시면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망구다이가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13세기 몽골이 유럽 전쟁 때 계속 이 전술을 썼어요. 러시아한테도 쓰고 폴란드한테도 쓰고 계속 이 전술을 썼는데 유럽 족족이 이 전술에 당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공격하는 척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면서 도망가는 전술, 그러면은 상대편이 기사로 가서 쫓아오죠. 그러면 매복해서 잡는 이런 전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럽을 평가할 때 능력이 없는 나라, 무능한 장군을 앞세우는 나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망구다이는 추한 전술이지만 그거를 크게 비평하는 사람 있습니까? 망구다이는 추한 전술이지만 그거에 당했다고 해서 질책을 하는 게 있냐고요. 조괄이 패장은 맞는데 뭐 지상단병이니 뭐 그러니까 종이 위에서 그 병법을 논한다느니 어머니가 탄원을 했다느니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이런 중국 사서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대부분 다 이걸 아실 거라고 믿지만 유튜브에 이제 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동영상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나라 군대는 기본적으로 강했고 진나라만큼 강한 조나라나 초나라를 만났을 때는 전법을 잘 썼고 그래서 다 이겼습니다. 강한 군대의 기반을 마련한 상황, 그리고 그런 전력을 잘 활용해서 무패로 이끈 백기, 그래서 통일로 가는 기반이 만들어진 겁니다. 거의 50%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백기 다음에 몽호와 왕전이 마무리를 하죠. 실질적으로 통일을 완성시키는 것은 왕전과 왕분 부자입니다. 기원전 230년에 한나라를 멸망시킨 장군은 나오지 않고요. 228년 조나라를 멸망시킨 건 왕전, 225년 위나라를 멸망시킨 건 왕분, 223년 초나라를 멸망시킨 건 왕전, 222년 연나라를 멸망시킨 건 왕전, 221년 제나라를 멸망시킨 건 왕분, 이렇게 진시황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백기가 팔 하나씩 다 잘라놨고, 근데 팔이 잘렸다고 해도 그게 5명, 6명이면 상대하기 벅차죠. 진시황과 왕전, 왕분 부자가 그것을 망치지 않고 잘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나라가 승전국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선멸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상대가 남아있다면 수성을 통해서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선멸전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선멸을 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강한 세뇌와 기마를 이용한 우수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동북아 역사를 이 3화에서 정리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 3편에서는 진나라 백기 위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조선은 4화로 빼서 따로 진행 중입니다. 3화 4편은 흉노와의 관계부터 이야기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진짜 간단한 댓글 응원과 또 역사에 대한 작은 의견도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